네, 안녕하세요. 5장 데이터 분석의 기초, 데이터 파악하고 다루기 쉽게 수정하는 장애 교육을 맡은 최재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도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더 다르게 쉽게 수정하는 방법을 대해서 이 장에서 배울 건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가장 먼저 확보되면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데이터를 특성을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루기 쉽게 변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장 데이터를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이 데이터 파악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몇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서 행이 주는 정보, 열이 주는 정보들은 어떤 건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변수가 어떤 건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감을 잡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석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살펴보는 게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처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데이터 열어보시고 이 데이터가 몇 행으로 이어졌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 특징은 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분석을 하면 되겠다. 분석 방향은 어떻게 갈지까지가 결정되는 일이 이 데이터를 파악하는 장이고요.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R 스튜디오에서는 6가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고요. head 함수, tail 함수, view 함수, dim 함수, str 함수, summary 함수 해서 6가지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 각각의 함수들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걸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head 함수는 데이터 앞부분을 출력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해하시면 한번 들어보고 뒤에서 다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헤드는 앞부분을 출력할 때 헤드, 머리를 쓰는구나. 테일 함수, 꼬리잖아요. 데이터 뒷부분을 출력할 때 쓰는구나. 뷰, 뷰어 창에서 데이터를 따로 확인할 때 쓰는구나. dim, 데이터 차원의 출력을 할 때 확인하는구나. str, 데이터 속성을 어떻게 됐을 때 보는구나. 그리고 summary, 요약 통계량은 어떻게 되는지 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면서 뒤에 가서 한번 직접 시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4장에서 사용했던 CSV, exam CSV 확장자 파일을 가진 파일을 활용해서 함수의 기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CSV exam.csv 파일 있죠? 이 파일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 자료로 요청드렸고요. 제가 5장에서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준비사항은 exam이란 무슨 뜻이요? exam이란 뭘 생성하겠다? 변수를 생성할 건데 read.csv 형태로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어떤 파일을 불러온다? csv exam.csv 확장자 파일을 가진 파일을 들고 온다. 여기서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 앞뒤로 쌍따옴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exam이란 데이터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RStudi오에서 따라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행한 화면은 마지막 시간에 한 번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아까 한번 이야기 나눴던 함수가 헤드 함수였어요. 그래서 헤드 함수가 원하는 것은 뭐였죠? 데이터 앞부분을 출력해 준다. 그래서 헤드는 데이터 앞부분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명을 입력해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출력 너무 많은 내용이 출력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다 나오는지 몇 개가 빠졌는지 이 페이지 내에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일부만 출력해서 데이터 형태를 확인할 때 헤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헤드 함수는 데이터 앞부분을 출력하는 기능을 하고 괄호 안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름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앞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6번째 행까지 출력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6행까지 출력해 준다는 거죠. 헤드 함수를 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RStudi오에다가 헤드 데이터 앞부분을 확인할 건데 어디서? 이그젠 변수에서 exam 변수에서 하고 실행시켜 주시면 앞부분부터 6행까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행까지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 이름 뒤에 쉼표를 쓰고 숫자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행까지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헤드 이그잼 헤드 함수 다음에 이그잼에서 불러올 거야. 그리고 몇 행까지? 10행까지. 그러면 10행까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연결해서 해볼게요. 아까 헤드 다음으로 배웠던 함수가 tail, 데이터의 뒷부분을 확인하는 함수였죠. 사실 꼬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tail은 데이터 뒷부분을 출력하는 기능을 하고 가로 안에 데이터 프레임 입력하면 뒤에서부터 몇 행까지 tail은 또 같습니다. 6행까지 출력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6행까지 출력하고요. 뒤에서부터 6행까지 그리고 끝에 연수부터 6행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헤드행과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도 뒤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원하는 행까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테일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연결해서 viewer 함수입니다. view 함수인데 viewer 함수는 뷰어 창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뷰어 창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뷰어 창은 엑셀과 유사하게 생긴 창이에요, 사실. 엑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과 유사하게 생긴 이 뷰어 창에서 원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뷰어 이그잼을 실행하시면 뷰어 앞에서 맨 앞에 보이는 대문자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문자로 사용하셔야 돼요. 함수명 확인하시고 대문자로 하시면 뷰어 창에 데이터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뷰어 창에 어디에 있죠?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뷰어 창에서 여러분들 이그잼 데이터가 나오는지 뷰어 창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로 DIM이었죠. DIM. 그래서 데이터가 몇 행, 몇 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DIM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이 몇 행, 몇 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하고요. 아래 출력 결과는 데이터가 여러분들 DIM, 이그잼 치시면은 어떤 순서대로 앞에 행, 뒤에 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행, 5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하나의 행이 한 학생의 시험 성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는 이그잼 데이터가 몇 명? 학생 20명. 그리고 몇 개? 5개의 변수로 구성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 변수는 데이터가 어떠한 속성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요약 함수보다는 좀 더 속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변수를 모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변수의 속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데이터 속성은 이렇고, 이 데이터 속성의 각각의 것들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strexam이라는 함수로 실행되게 되고, 출력 결과 첫 번째 행에는 데이터 속성이 무엇인지, 몇 개의 관측지와 몇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표시됩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그잼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그잼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고, 20개의 관측지,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str 변수를 사용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인지 뭐 다른 건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변수들의 속성은 두 번째 행부터 나타나게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나타나는 걸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id라는 게 있는데, 각 행의 변수의 이름과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안에 속성이 표시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id는 보면 정수, 인테그럴 된 표시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int거든요. 정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int. 그래서 오른쪽 나열된 값을 보시면 id가 1로 시작해 1로 증가하는 1, 2, 3, 4, 5, 6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가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변수의 속성은 뒤에서도 한 번 더 어떻게 속성을 이루는지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속성 확인할 수 있다. str 변수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약 통계량 산출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죠. 요약 통계량 summary. 여러분들 요약 통계량을 산출할 때, 출력할 때 사용되는 함수고요. 요약 통계량이라 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평균, 최소값, 최대값, 1분위 변수, 중위값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출력 서머리의 이그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는 뭐겠어요?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말하고요. first quarter 해서 1, 4분위 분위수거든요. 하이 25%에 지점하는 위치값이에요. 하이 25%, 4분의 1 지점이란 말이에요. 4분의 1, 4분의 1, 여기 4분의 1. 그럼 메디안이 뭐겠어요? 중앙에 위치하는 거. 4분의 2. 미는요? 평균. 여기는 4분의 3. 하위 75% 지점하는 해당하는 값이에요. 여기가 75% 지점에서는 이 값이 나오더라. 최대 큰 값은 이게 나오더라. 각각의 변수별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매스. 수학 시험 점수 중 평균은 어떤 거라고요? 평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7.45. 민.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수학 시험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은 몇 점? 20점.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 90점이네. 그리고 수학 점수가 제일 중위 점수는 54점이었고 중심으로 45.75에서 75.75까지가 점수가 몰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한 속성도 알아보고 데이터를 파악하는 기본 함수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데이터에서 데이터 특성에 보는 다른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함수는 뭘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특성을 파악해 볼 거고, 이번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설치해야 될 패키지는 예전에 설치해 보긴 했었어요. ggplot2라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 안에 mpg 데이터라는 게 있어서 이 mpg를 쓰시면 여러분들 데이터의 속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gplot2
ggplot2 패키지를 install packages 해서 설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3장에서 이미 설치했었거든요. 웬만하면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설치 안 하시면 될 거고, 그래도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ggplot2를 설치했다는 패키지를 설치했다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보겠습니다. ggplot2 패키지와 mpg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mpg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as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리고 어디서 부르냐? ggplot2에서 mpg의 형태로.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mpg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as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속성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함수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속성이었던 거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바꿔주는 게 as 데이터 프레임, as.data.frame이에요. 그리고 ggplot2 콜론 두 개의 mpg는 ggplot에 들어있는 mpg 데이터를 지칭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mp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mpg 데이터를 만든 상태에서 앞에 배웠던 head 데이터를 한번 해서 뭘 확인한다고요? 데이터 앞부분을 확인한다는 거죠. 앞부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테일 어떤 거였죠? 데이터 뒷부분을 확인한다는 거였죠. 뒷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아, 1부터 234까지 있네.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뷰어 창으로 해서 로우 데이터 뷰어 확인해 보시고, dim 창으로 dim 함수로 해서 행과 열 몇 개인지 보세요. 몇 개? 몇 개? 몇 행 몇 열이죠? 234행 11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행이 한 자동차 한 종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한 종에 대한 데이터가 이 정도로 있다. 그래서 자동차는 234종이고 변수는 몇 개다? 11개의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으면 데이터 볼kswagen, 아우디 이런 데이터들을 헤드나 테일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데이터 차량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한번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약 통계량까지 한번 본다는 거죠. 요약 통계량을 출력해 보시고 요약 통계량의 값들이 같이 나오는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있죠? str 변수를 통해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맞은지, 몇 개의 변수와 몇 개의 개체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속성들을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앞에 배운 거라니까 똑같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우리 서머리 출력 결과를 보시면 11개의 변수에 대한 통계량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숫자로 된 변수는 6가지 요약 통계량을 보여주고, 숫자로 된 변수는 6가지 요약 통계량을 보여주고, 문자로 된 변수는 뭘 보여준다? 요약 통계량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숫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수와 변수의 속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개수와 변수의 속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자동차들이 도시에서 시티에서 평균적으로 갤런당 16.86마일을 주행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연비가 가장 낮은 모델은 갤런당 몇 마일? 9마일. 가장 높은 모델은 갤런당 35마일 주행한다. 자동차 연비가 갤런당 17마일을 중심으로 해서 있으며 14마일에서 몇 마일? 19마일 사이에 거의 다 연비가 분포되어 있다.
1부 4분기에서 3, 4분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함수고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든 가장 먼저 이런 함수들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순서를 6가지와 MPG까지 해서 하나 7가지까지 봤죠. 그래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데이터 통계량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하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속성을 확인해보는 데이터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변수명 바꾸는 것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